네, 이제 언덕 외 지형을 전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터레인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터레인 차트에서 보면 이 위쪽 초록색 지형이 지형 지형 유형이고요. 그리고 밑에 지형이 지형 특징, 뭐 지형 지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OS를 볼 때 이 금지 표시는 장애물이라는 얘기고요. 이 수치가 있는 건 방해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아래에 써져 있고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건물 X, 일단 건물 X는 이동 비용이 2, 엄폐 수치 3, 그리고 LOS 장애물입니다. 이 건물 X를 LOS가 지나가면은 뒤에 X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이 건물 X를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에 있는 건물 X를 지나가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블라인드 X를 하나 만듭니다. 뒤에 네, 사각지대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숲 이동 비용 2, 엄폐 수치 2, 그리고 LOS 장애물입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X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에 있는 숲을 LOS가 지나가면은 뒤에 블라인드 X를 하나 만들고요. 이 커버에 이 별표가 두 개 되어 있는 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에어버스트라고 해가지고 박격포나 라디오 포격,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가 포격을 할 때 타겟 X가 이 숲이다. 그러면 걔네들은 공격력 총합에 플러스 2를 더합니다. 네, 이 나무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더 피해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판은 필드, 그리고 브러쉬는 수풀은 이동력이 커버 1, LS 3,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좀 설명이 있는 것들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요 교량이라고 하고 이게 마이너한 교량, 그러니까 작은 교량,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 주요 교량은 보통 물을 가로지르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패서블이 왜 써 있냐면은 이, 이 교량이 길이나 철길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아닌 곳에서 교량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 따라서 가는 건 괜찮은데 아닌 곳에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임패서블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별표가 길이나 철길을 따라서 이 교량이 있는 헥스 사이드로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1이 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길 따라서 가는 것만 된다. 주요 교량은. 그리고 반면에 작은 교량 같은 경우는 다른 지형을 그냥 본다는 거죠. 이렇게 길 따라서 가면은 그냥 1인데 길이 아닌 곳에서 이 교량으로 들어오면은 그 이 교량이랑 같이 있는 지형 있잖아요. 그 지형의 이동 비용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또랑입니다. 또랑. 걸리 얘는 또랑인데 커버가 좀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보거나 더 높은 곳에서 볼 때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접한 곳이 아니거나 더 높은 곳에서 보는 게 아니면 이 또랑에 있는 유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버 NA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또랑과 인접한 헥스에 있거나 아니면 높은 고도의 헥스에서 이 또랑을 볼 때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의 헥스, 그러니까 좀 떨어진 헥스에서 고도도 차이 안 나고 좀 떨어진 헥스에서 있는 유닛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물. 여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긴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물 같은 지형, 늪, 뭐 이런 습지, 뭐 이런 지형들은 다 있는데 방어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방어 시설이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유닛이 있더라도 화기를 쏠 수가 없습니다. 화기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어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이 물 관련된 지형은 그리고 이 지형의 유닛이 있으면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같은 경우는 커버가 마이너스 1이죠. 커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길이 좀 제일 많이 쓰이는 지형이고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이 별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는 일단 길을 따라서 갈 때는
길이나 뭐 이 다 똑같은 지금 별표 하나짜리를 보면 길, 철길, 오솔길을 따라서 갈 때는 그냥 이 이동 비용을 낸다. 1만 내면 됩니다. 1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길 같은 경우는 어떤 유닛이 이동을 하다가 길이 있는 획수로 들어왔다. 이동 액션 중에 이동 오더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동 오더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는 길이 있는 획수로 들어왔다. 길을 타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길이 있기만 하면 돼요. 길이 있는 획수에 들어왔으면 그 유닛은 이동력이 플러스 1을 받습니다. 네. 길로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그냥 길이 있는 획수에 와도 됩니다. 근데 대신 한 번만 되는 거죠. 한 번만. 뭐 길 따라서 계속하면 계속 플러스 1씩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길이 있는 획수로 들어갔을 때 플러스 1 이동력을 받고요. 그게 길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LOS가 이렇게 3개짜리로 된 거는 이 LOS가 길이나 철길을 따라서 그냥 쭉 갔을 때는 0이란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가면은 길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0입니다. LOS가. 네, 뭐 만약에 여런데 뭐 숲이 있다고 해도 숲을 물리적으로 안 건드리고 길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은 LOS가 0이란 얘기입니다. 길은 뭐 철길은 1 된다고 하네요. 철길은 철길도 0인데 이 철길을 따라서 갈 때는 LOS가 그냥 철길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길이 아닌 곳에서 뭐 철길을 지나가서 하는 경우는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 같은 경우는 보시면 LOS가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날 때 뭐 이런 식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중간에 있는 X의 LOS가 길 따라서 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 같은 경우는 이 커버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지형이랑 같이 있다고 해도 그 지형의 커버를 마이너스 1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밀리샤 유닛이 여기 M5 헥스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숲의 커버를 받아야 되잖아요. 2. 근데 길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받아서 1만 받습니다. 네, 커버는 중첩이 안 된다고 하지만 길은 중첩이 안 된다는 거는 양수 보정치가 중첩이 안 된다는 거고 음수 보정치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이 커버가 2고 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에 커버를 받는 거죠. 지금 엄폐 수치가 1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밑에 보시면 울타리, 산울타리, 벽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이런 거 별표를 보시면 이 산울타리랑 벽은 커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타겟 X로 들어가는 헥스 사이드에 이 산울타리나 벽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 유닛이 독일 유닛으로 사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LOS를 체크를 했을 때 LOS가 이 벽이 타겟 X에 붙어 있죠. 타겟 X의 헥스 사이드죠. 그럴 경우엔 얘가 커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커버를 2 받는데 여기 과수원은 커버가 1이기 때문에 커버를 2 받는 게 되겠죠. 더 높은 걸 받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타겟 X의 헥스 사이드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얘네들이 그냥 여기에 엄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 계산을 할 때. 근데 이 경우에서는 박격포나 라디오 포격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박격포나 라디오 포격은 곡사로 이렇게 날아가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엄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 벽의 커버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LOS는 0일 때도 있고 뭐 방해하고 장애물일 때도 있는데 이거 뭔 소리냐면 LOS를 방해를 안 받을 때는 이 벽이나 뭐 이런 울타리 같은 게 보는 쪽의 헥스에 붙어 있거나 타겟 X에 붙어 있으면 타겟 X의 헥스 사이드에 붙어 있으면 방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LOS가 예를 들어서 벽은 그 외의 경우엔 장애물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이 벽이 지금 보는 헥스의 헥스 사이에도 안 붙어 있고
타겟 X 헥스 사이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으니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언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절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벽은 이렇게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절벽인데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절벽을 지나갈 수가 없고, 다만 여기 별표 두 개를 보시면 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닛이 어드밴스로 가로지를 수 있다. 진군으로 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닛이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절벽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연막과 화염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화염 같은 경우는 그 헥스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막이 만약에 K9에 있다. 그럼 K9 전역에 연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헥스 사이드에도 연막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막은 LOS가 1부터 10까지 있고요. 화염 같은 경우도 연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K10에 있으면 이 K10 전역에 화염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헥스 사이드에도 전부 다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OS가 그쪽을 지나갈 때는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전체 헥스에 아까 제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했고, 보통 LOS가 중간에 있는 헥스에서 지나갈 때 LOS를 끼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얘네가 있는 헥스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어딘가를 본다고 해도 LOS가 10이 감소된 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막을 보시면 힌드런스 방해 수치가 원래 다른 것들은 다 through,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지나갈 때만 적용이 되는데 방해 수치가 얘네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도 적용이 되고 타겟 X에 스모크가 있어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